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구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차량등급사업소장은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가희임 검사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은 2,652억 9,521만 원으로 지출액은 78.2%인 2,074억 1,3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33억 4,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5%인 545억 3,733만 원이로 그중 명시 이월은 171억 2,729만 원이고 사고 이월은 65억 8,430만 원, 계습비 이월은 308억 2,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총액은 315억 7,016만 원이로 지출액은 187억 3,17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액은 122억 6,738만 원으로 2월 내역은 사고 2월 7,845만 원과 계습비 2월 121억 8,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영신지구 자연재해 이용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등 7,4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2023년도 계습비 93억 2,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사이버 교육 운영비 중 부족한 국비 지원비 1,115만 원을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 보상금에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세출 총액은 831억 4,783만 원으로 지출액은 530억 6,54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액은 298억 1,279만 원이로 2월 내역은 명시 2월 58억 4,095만 원과 사고 2월 53억 3,504만 원이며 계습비 2월은 186억 3,680만 원입니다. 118쪽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입니다. 시도 19개, 북도 3개, 지방도 5개 등 총 27개 지점에 도로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5,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량 분석 용역비 2,014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11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은 장기 계속 공사로 1-109 시설비 64억 78만 원과 감리비 1억 5,560만 원을 계습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횡성대교 확정공사는 강급자재비 등 공사 마무리 비용 지출을 위해 시설비 2억 3,975만 원과 시설비 51만 원을 계습비로 2월 조치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시설비 20억 5,334만 원과 감리비 9,239만 원, 시설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습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총액은 223억 541만 원이로 지출액은 191억 5,099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액은 27억 3,677만 원으로 2월 내역은 명시 2월 18억 6,931만 원, 사고 2월 8억 6,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죽백동 1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4,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포장 품질 저하 우려로 사업비 6억 8,0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소사벌 카페거리 도로 정비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6억 원을, 갈평국과 방음터널 정비 사업은 5억 5천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총액은 208억 2,03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억 4,937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5,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액은 36억 1,788만 원으로 2월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6,500만 원과 사고 2월 2억 5,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설계 용역 성금금과 물품 및 강급 자재비로 20억 5,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천만 원을 사고 2월 조치하고 금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조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입니다. 합정 초교동 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안일 초교동 4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대 설치에 1억 3,4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조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 총액은 1,067억 8,841만 원이로 지출액은 994억 336만 원, 집행 잔액은 12억 8,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액은 61억 250만 원이며 2월 내역은 명시이월 60억 5,203만 원과 사고 2월 5,047만 원입니다. 170조 수유응답형 버스 DIT 운행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운행이 개시됨에 따라 사업비 8억 3,078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도에 사업비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171조 고덕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 시행사업은 운송사업자 선정 및 차량 출구 지원 등으로 2023년 7월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3억 5,8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은 대형 저상버스 64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13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량 출구 시기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세출 총액은 6억 6,302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217만 원, 집행 잔액은 5,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7억 4,478만 원으로 지출액은 51.9%인 284억 716만 원, 집행 잔액은 0.1%인 7,520만 원입니다. 2월액은 48%인 262억 6,242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583만 원, 사고 2월 1억 914만 원, 계습비 2월 260억 4,745만 원입니다. 593쪽부터 59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개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서정관광특구, 소사벌 상업지역, 합정공영과 통북지구 공영주차장 등 4개수가 금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95쪽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은 현대비전 아파트 및 경기제일신협주차장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까요?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재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집행률 평균을 보니 78%입니다. 그중에 안전총괄과가 59%입니다. 집행률이. 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2월 사업이 3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월 한 건하고 그 계속비 이월 두 건이 있는데 특히나 이 계속비 이월 사업이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한 게 배수 펌프장 영신지구에 있는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 보상금이 9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감정평가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3월에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이월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죠? 예산 잡히는 건 93억 정도. 13억인데 그 보상금 때문에 집행률이 예, 예. 저조했다는 말씀이네요. 사고 네. 이월은 지금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사고 이월은 이제 7,800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용주 현천지구의 저류지 시설에 그 주민 편의 시설하고 주차장에 대한 그 설계에 대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예, 언제 용역이 끝나나요, 그럼? 이제 그 중지가 되는 바람에 네. 그게 사업 그 도시계 시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안 나서 그 설계가 어떻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해서 그때 이제 그거를 사고 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사고 이월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은 그러면 이제 금년에 이제 올해 완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끝날 예정이냐는 얘기인가요? 올해 이제 설계는 한 10월 중에 끝내 완료될 거로 보입니다. 10월이면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아직 한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설계가 완료가 돼 있고 네.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약간은 남아 있는데 그 10월 전에는 충분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달성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미달성이 됐죠? 성과 지표가 우리 국이 13개입니다. 거기서 이제 3개요? 12개가 달성하고 1개가 미달성했는데요. 네네. 그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안전과 미달성 하나는 그 ITS 구축 사업이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30억 지원 사업이 이제 준공이 안 돼 가지고요. 올해 이제 명시이월돼서 올해 이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 된 상태로 연말까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업이 지금 준공이 안 되고 명시 2월 때문에 미달성이라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2월 돼서 그러면 다른 것도 2월 되고 준공 안 되면 다 이렇게 미달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사업 계획이 작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건데 작년도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달성으로 들어가서 올해 이제 그 2월 사업으로 올해 이제 추진하니까 이제 미달성으로 포함되는 사업. 정상 궤도로 하려면 작년에 마무리가 다 돼서 달성이 끝나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집행으로 사업 올해 2월 되면서 이제 그럼 미집행 때문에 미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 간 게 그럼 다른 사업들도 2월이 돼서 그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해서 2월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도 미달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맞는 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과 지표를 낼 때는 이제 이 사업비가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2월 사업비가 모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비에 편성하다 보면은 그런 성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뭐 2년이든 3년이든 예산을 투입하니까 미달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저희는 작년도 당해년도에 다 준공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준공이 안 되니까 이제 미달성으로 되는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그 사업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공감이 좀 보충 안 되네요. 설명드리면 왜냐면 지가 집행 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달성이 됐다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니까 이것이 좀
공감이 그러니까 안 돼서 금년도에 그러네요. 금년도에 이제 성과 지표를 제9기에 13개를 이제 저기 뭐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근데 지표를 이게 하나 금년도에 이제 달성 그걸 안 해야 된 게 되는데 어떻게 성과 지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세웠는데 이게 이제 달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건 이제 예산계에서 이제 우리 국에서 이제 그 중요하다는 그 정책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성과 지표를 이제 잡거든요. 그 잡았는데 이 한계가 미달성된 이유는 그 한계가 어떤 거예요? 아까 저기 지금 아까 교통이니까 집에 그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그랬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집행 완료가 올해 금년도에 안 이제 돼서 집행이 좀 완료됐었는데 그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이제 아, 이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달성으로 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에 보면은 75쪽입니다. 의형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해서 100% 불응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의형소방대 급식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가지 못했는데 대형 재난 미발생으로 미집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 재난이라고 한다면 예측하건대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예비비의 이 성격을 담아내야 되지 않았었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이 이제 관내 우리 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방서가 이제 불을 진압해서 가는데 그 그러니까 지역대 저는 알겠어요. 예. 알겠는데 이 밑에 단서 조항을 대형 재난 미발생이라고 그래서 어떤 대형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 소방대에 대한 집행으로 식비로 집행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재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예비비에 예, 제가- 나야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비비 성격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 재난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일반 경비로 세워놓으면은 안 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이 때문에 급식 그렇습니다. 성격이라 근데 그래서 급식 이제, 예. 성격은 일반이셨을 때 급식 성격이고 예를 들어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의용 소방대뿐만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 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예비비 성격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겠는데요.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집행률이 제로였거든요. 그럼 네. 올해도 의용 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대형 재난으로 해서 400만 원 세워졌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예산을 세다 보니까 공무원의 기준이니까 일일 단가가 8,000원 정도 아니, 저 되지 무슨 얘기인지는 않습니까? 알겠는데 단서를 그렇게 붙여놔서 예비비 해놔야지 않았나. 그럼 올해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대형 재난 발생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도 불용액이 되겠네요, 100%? 뭐 대형 재난이 안 생기는 게 저희 아니 안 입장에서 좋겠죠. 생기는데 예비비를 해놓은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일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해주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바로 그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 배수 펌프장 운영에 1억 3,300이 남은 게 설명해 주신 거였었나요? 좀 전에?
혹시 어디 유천인가요? 78쪽인데요. 78쪽이요? 안전총괄과가 이제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을 때 배수 펌프장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나. 78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배수 펌프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2월 사업은 네, 집행 잔액이 1억 3천이 남아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배수 펌프장은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에 이제 이 사업비 이월인 거고요.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시에 7개의 배수 펌프장이 있거든요. 네, 운영 거기에 이제 유지 관리. 유지 관리비인데 네네. 그 유지 관리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마다 들어갔을 때 예측했을 때 예산을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그 1억 3천이라는 돈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집행이 더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그 시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3년 정도를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 대부분 한 100여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특히나 이제 1억 3천이 남은 집행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펌프장에 관리하고 있는 이 통곡 배수 펌프장 4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이 저희가 그 특조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3억이. 근데 여기에는 10이 100%로 돼 있는데. 100%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특조금 3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바람에 이후에. 예, 그래서 네. 12% 예산을 안 써도 아하, 네, 특조금을 쓰다 보니까 무슨 먼저 쓰다 얘기인지 보니까 알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렇게 그 집행 잔액이 남은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좀 뭐 삭감을 하거나 늦게 이것을 아니, 집행 잔액이 언제 남아서 집행 날짜까지는 제가 자료가 좀 없어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제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이제 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삭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 예. 낫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의원님 하실까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보면 2월액이 20.6%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왜 이렇게 2월액이 많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비를 세웠는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변수가 생겨갖고 보상을 제때제때 변수가 못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습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좀 20.5%가 좀 이월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비 2월이 300억,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열이 65억, 명시열이 171억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죠. 그 해 못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만큼 안 되고 또 이게 건설 쪽이다 보니까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전 그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 같은 데 해서야지 자꾸 여기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 정말 우리 시간 돈이 없다 자꾸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 건설 쪽에 이 2월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기 2월 사업을 하여튼 최소하도록 최선을 예, 다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네. 촘촘히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90페이지 폭염 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 냉방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 밑에도 있고 또 그 뒷페이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90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냉방물품 구입 예산 1,240만 원, 그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이건 건설 현장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를 주겠다고요? 그 휴대용 선풍기라고 이렇게 알아요. 예, 그 네. 선풍기를 네. 현장에 근로자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 나눠 줬습니다. 일시에 좀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 거는요? 취약계층? 그거는 이제 야외 근로자라고 해서 네. 그 뭐 공원이라든가 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야외에서 이제 시에 뭐 공공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파라솔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한테? 파라솔 저희가 이제 시 전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에 효율적이 않기 때문에 네. 예산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네. 그 보급하거나 배부하는 거는 네. 각 부서, 공원부서라든가 건설 파트라든가 그런 부서에다가 아니면 복지회관의 이런 취약 부서 이런 데다가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아니 하는데 파라솔을 여기 써 있는데 우산을 쓰신 거예요? 잘못 써서 파라솔을 쓰신 거예요? 자세히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는 폭염 예방 냉방 물품에 쿨 이불 세트가 있어요. 쿨 이불 세트는 1,574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누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복지센터 3개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 복지센터에다가 준 거고요. 그다음에 모자 260척에는 이제 읍면동에다 배부한 건데 네. 이 예산은 이제 100% 도비에서 네네. 예, 성립된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이 도비인데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필요로 하신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잔액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많진 않아도? 이건 저희가 이제 금액이 뭐 입찰해 보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입찰 안 따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입찰하다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밖에 맞출 수가 없나 보군요. 아니면 저기 그 도 예산은 뭐 14만 원 정도 집행 네, 알아요. 예. 많진 않은데 네, 근데 네. 네. 최대한 해서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해요. 네, 그다음에 97페이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할 때 안전 점검이나 행사할 때 홍보 물품으로 물투시하고 쿨토시를 주시거든요. 예. 이 홍보물 계속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네. 매달 저희가 이제 안전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평택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네. 그걸 홍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홍보물하고 같은 그런 물티슈라든가 쿠토시 같은 것도 같이 이제 해서 이게 횟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 수량도 많고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물품을 물티슈, 쿨토시를 해야 되냐 이건데 저는 물티슈가 너무 환경에 안 좋다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물품 내용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휴지를 주시던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잘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매번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나쁜 면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민방위대 하생방 방독면 보급 있는데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방독면 구입 예, 추가로 모집한 겁니다. 추가로? 예, 예. 저희가 이제 추가로 모집 구입을 해서 네. 현재 확보율은 95% 정도. 95%.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 건설 도로가 보면 역시 여기는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명시율 계속비율 계속 있어요. 이 부분 계획을 좀 잘 지켜주시고 했다면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나름 저희들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긴 가는데요. 네네. 뭐 저희가 이제 뭐 딱 어디처럼 뭐 한 필지 두 필지가 있는 게 아니라 노선을 통해서 뭐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럴 수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 사전 조사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2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 자전거 도로는 어느 상태예요? 그 자전거 도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전거가 국토 종주라든가 우리가 평택고 가는 그런 관광용 레저용 도로 말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관내 자전거 도로는 이제 한 672km에서 한 450km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시는 이제 그 하천변 주변이라서 이제 그 자전거 네네. 도로가 잘 구축이 돼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그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100km 자전거 길 연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네. 하천 정비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24km 구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진이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까지면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안성천에 보면 이제 그 마안항과 이제 신항리에서 그 이제 평택호까지 연결하는 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데크 교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상태는 지금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통행할 수 있는 정도 밑에 이제 기초 공사까지 다 끝났고 일부 구간에 이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 공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마 안성천의 구간도 올해 말이면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완공 상태로 마무리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국토종조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안성천 변에 이제 오성 그 창내리 일원에 이제 그 창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노후화가 돼서 그 이용하는 이제 불편한 구간에서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을 했고 공모 사업을 했고 해양원배 선정이 돼서 그게 이제 올해 4월달에 다 준공을 해서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생활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로는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네, 그런 의원님 부분에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이제 그 도심이 형성이 될 때 네. 이제 보도폭이 작은 상태에서 이제 혼용도로로 해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요번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매년 이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올해 이제 용역비를 편성해서 현재 용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축이 필요한 구간에서 구축을 하고 또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정비하는 걸로 좀 검토를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대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되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간은 있냐고요. 그 구시가지 기존 시가지 도심에 형성된 데를 자전거 도로를 구축한다는 거는 이제 도로폭을 확장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제 혼용도로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자전거와 보행자 같이 네. 혼용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기존 도로를 이제 그 확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 판단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 자전거를 타보면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거기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면 걸어오는 사람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불편한 거는 그 연계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없어요. 바로
요 도로에서 요 도로만 가도 연결은 갈 수는 있는데 이 내려가는 그 부분 연결된 부분들이 물퉁물퉁 돼 있거나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높게 돼 있어 자전거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칠 때도 자전거 도로 활성화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실생활을 할 때 그 도로를 말한 건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 네, 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 수립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 조언하신 내용들 담아서 좀 충실히 담아 개선을 할 수 보셨으면 있도록 해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그 예를 들면 시청 주변 반경 몇 킬로 내에서는 내가 시청에 볼일을 보고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주차장 걱정 없고 탄소 중립, 건강 이 모든 세 가지 그 네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타보면 나도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근데 요새 제가 선거 때 보면 예전보다 많이들 늘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헬멧 쓰고 여자나 남자나 많이는 타고 다니는데 여기 아까도 보니까 그 자전거 도로 때문에 배생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였어요? 이제 그 자전거 요즘은 이제 뭐냐면 영조물에 대한 관리를 이제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로 같은 경우에 그 여름철에 보면 장마 기간에서 이제 그 고온 다수배에서 이렇게 물기를 먹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 다시 이제 햇볕이 뺑뺑세게 이게 이제 팽창을 네네. 하게 되면 이 도로들이 이제 융기하는 그런 현상이 네. 좀 있어서 그것 아, 때문에 그- 이제 안전사고가 좀 난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 이제 그 공공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을 저희가 40% 정도 인정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그러니까 일부가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정한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한다는 건 진짜 쉽지 네네. 않은데 목표나 아까 말씀하신 5개년 계획 같은 데 넣어서 일단 시청 근처 몇 킬로까지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교육과 또 타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 같은 거 홍보도 필요한데 우리가 요번에 네덜란드 갔다 왔을 때 느낀 건 거기도 그런 걸 정착하는데 50년이 걸렸대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닌데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년이 걸렸으면 저도 이게 앞으로 우리도 5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시작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이게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번에 컴팩트 도시가 생길 때만큼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 없으면 이거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최대한 그 신도시나 어떤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아까 컴팩트 필히 신도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논의가 충분히 필요해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루 이틀은 안 되지만 시작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레저용이나 헬스용으로 타는 자전거 도로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포토홀이 좀 어때요? 평택시는? 그 저희가 이제 포털 사항이 이제 그 2023년도에 이제 5,640건 정도가 있었고 2024년도 3월까지 한 그러니까 3,600 약 3,700건 정도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으로 이제 포털 건수가 좀 더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눈도 영향이 있지만 이제 비가 좀 많이 네. 온 상태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게 제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온이 이게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이 녹은 게 다시 이제 결빙하게 되면 그 침투한 게 이제 팽창하게 네,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제로 분리 현상이 있어서 이제 포털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좀 살피고 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를 뭐 전면 깔 수는 없지만 포털이 생겼을 땐 좀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저도 이거 지나가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전화를 드린다고 그러고 저도 못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알아요. 근데
날씨나 뭐 그 외의 여건 또 공사 차량의 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쭈고자 하는데요. 평소에 그 과장님들 말씀 올리면은 평소에 그 빠르게 민원이나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이제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서 배상금이 작년에 5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자전거 도로 보수가 잘못돼서 배상금 나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실적으로 이건 소송으로 해서 배상금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이었었고요. 아, 네.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름철에 이제 그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자전거 도로 융기 현상으로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구업이라 해서 이제 간병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됐고, 그것 때문에 좀 크게 나와서 저희 예측할 수 없었던 거 소송 판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급하겠다는 말씀. 5억 1,500만 원이 나간 거는 여러 건에 대한 한 건입니다. 그게. 많이 다치셨습니까? 네, 좀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제 거동이 이제 그 좀 불편할 정도로 좀 다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포트홀도 그렇고, 포트홀 생겨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계속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그 법정도로는 그 영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을 들어서 그걸 보험금 배상 금액이 어느 한도로 예전에는 이제 있습니까? 5건당 이제 5천까지 가능했는데요. 지방행정 공개가 드린 게 지금 몇 건당 3천까지 배상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법정도로는 그렇게 이제 보험을 들여서 배상에 대한 거를 좀 처리하고 있고, 금액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걸 이제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저희 평택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 지자체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배상 건수가 높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보험사하고 이거 하면서 이게 5천만 원 이제 배상금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 전국- 초과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예비비 성격 예비비를 저희가 이제 결심을 이게 저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네, 때문에 그쵸. 그 예비비를 이제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배상금을, 보험금을 뭐 5천만 원에서 이게 외제차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포트홀에 인해서 파손되는 차들 보상금들이 높아질 개연성도 점점 있는데, 이게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률이기 때문에 어렵다. 전체 이제 가입금의 상한선이 이제 3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배상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3천원까지 지급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그거 배상에 대한 책임에서 저희가 시에서 집행하는 거는 10만 원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 성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파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네. 혹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됐다거나 중상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차량 파손에 의해서 예비비로 편성돼서 지급된 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처벌과의 작년 예산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3,200만 원, 그리고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인데, 침수 예방 방지 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예비비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좀 더 진행이 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반지하 주택에 그 갑자기 내리는 비가 이제 주택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거를 네, 하다 보니까 작년 3,200만 원이 수립됐는데 3,200만 원으로 그걸 다 방지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작년에 약간 이슈가 되면서 이제 뭐 서울권에서도 이제 뭐 침수에 의해서 지하 반지하 사망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그래서 도비를 급하게 편성해서 내렸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게 저희 사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네. 네, 먼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 작년은 침수 방지 대책 저 사업이었고 올해는 이제 알람 장치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비가 오면 그 예보해주는 경고하는 시스템을 그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게 한 11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그 사업이 있고 뭐 매번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그거에 맞는 사업비를 이제 내려주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활용 방법을 이해를 100%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내려오면 내시돼서 내려오면 성입전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매칭하기 위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예비비 그 재난관리 기금에 지원해 준 거는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혜명 의원님 아까 질의 하나 더 있으시다고? 손혜명 의원님? 질의 더 있으시다. 하셨어요. 최선재 의원님 하셨고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불용액 100%가 이제 3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고 96쪽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지원으로 48만 원을 세워서 집행자는 100% 불용을 했습니다. 밑에 옆에 사유를 보니 어떤 행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자문권 부재로 미집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에 자문하시는 분이 참석을 전혀 한 분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 급식비가 불용 처리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거 관련돼 있는 회의를 소집을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그거는 이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회 회의 그는 위원에 대한 수상인 거고 여기에는 행사 실비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예산의 통계목이 이제 네네. 행사 실비 지원금의 통계목이고요. 그럼 위원회가 네.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뭐 급식비라고 돼 있어서 내역에 그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 1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점검 나갔을 때 네. 그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 중식 시간을 그 겸하는 회의가 장기가 점검이 길어지면 거기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이제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이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회가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네. 그러면 식비를 48만 원으로 현장에 갔을 때 예상을 하고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회에 그럼 예산은 10명에서 38명인데 위원회의 수당으로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진 게 있고 이거는 급식비 활동으로 또 48만 원을 세워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도로관리과에 보면
배상금으로 이것도 이제 불용 처리 100% 된 건데요. 500을 세워놓고 500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영조물의 관리를 위해서 법정도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조물의 배상보험을 책임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법정도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을 그 배상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있었을 때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비성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500만 원을 예비비로 그러면 500을 예비성 그러니까 저희가 영조물 대상 보험 외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고가 예측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성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던 예비성으로 네네. 일반적으로 500을 세웠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네.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또 위원회 활동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보면 활동비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사업별의 목적이나 용도 등 어떤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불용 100%가 절대 남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불용 처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불용 처리 100%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23년도 불용 처리가 70건입니다. 저희 평택시에. 그 전년도보다는 그나마 좀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3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충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충실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100% 불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깊이 새겨서 어떤 다음부터는 잘 예산을 세우고 충실하게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남영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상임위 국이라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교 8통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 지금 그 앞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공사장이 있고 그 전에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다가 주차들을 공용주차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약 한 80여 대 주차면이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들을 하시고 거기 8통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는데 현재는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영업들이 안 된다고 그 상인회 분들이 굉장히 그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 평택경찰서 교통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대로변은 한 차선, 그 완충녹지 쪽으로 다 한 차선을 야간 6시, 저녁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도 주차 그 행정복지센터 공사 준공할 때까지 주차 임시 주차 하게끔 그거를 좀 협조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연구 좀 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또 이은화 의원님도 세교동 쪽에 지금 지역구 의원이시니까는 경찰서 협의할 때 뭐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든지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게끔 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위원님 같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 지금 영업들한 데서 난리더래요. 그리고 원래 그 8통 상가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공영주차장 부지 지금 뭐 타이어 가게인가 뭐 타이어 수리점인가 뭐 그쪽을 좀 쓰고 있는데
그걸 평택시에서 매각을 한 거예요, 개인한테. 공영주상 부지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뭐 평택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분이 뭐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강제로 그거를 인수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 상인의 분들 영업을 위해서 그거를 좀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우리 가희임 팀장님, 네, 차량 등록 사업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의원님들 뵙기는 처음이신가요? 네,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마이크를 켜야 저 화면에 나오십니다. 예. 전에 그 소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었는데 그 남자 팀장님이 오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체납이 액수가 좀 많아서 예. 약 한 90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있어서 그 징수 방법을 좀 제가 논의를 좀 했었는데 우리 가임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관리 시스템 이런 그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쭉 해주시죠. 예. 지금 본래 이제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고 옛날 이제 수기 방식으로 체납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3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자체는 도입을 했는데 운영이 사실상 만만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3월에 네. 운영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체납이 발생되자마자 그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이제 예금 압류를 실시를 하다 보니 사실은 직원들이 엄청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약 월 1억 정도의 추가 징수의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계속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체납이 점점 소멸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자료에 보면은 작년 2023년도 3월 달에 징수한 게 2억 1,526만 1,030원. 4월 달에 2억 1,328만 2,350원. 약 한 2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올 4월에 3억 2,499만 원, 그러니까 3억 2,500만 원 돈. 5월 달에 3억 2천만 원 돈. 한 1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연간 따지면 한 13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징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뭐 민원이 발생되거나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3월 달에는 이제 약간 시범 운영처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시행부터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본인 통장이 압류되니까 항의가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압류 예고를 이제 일주일 동안 1차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압류하기 전날 또 하루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2차를 주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항의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좋은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평택시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신 건데 우리 국장님 좀 포상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표창 계획 언제 있으면 투입하신다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 참가해 주신 우리 정영국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임 팀장님한테 좀 포상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셔야지. 네.
그 상하수도 사업소도 아마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 들어오겠지만은 이런 방법을 좀 전수 좀 해줄 수도 있죠. 방법. 저한테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지. 예. 그거는 논의를 해서 그리고 예. 요거 뭐 이렇게 쉽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니까 비용을 받으세요. 상하수 사업 소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셔가지고 그 차량농 사업소 회식하시면 되시지. 뭐. 네, 우리 가임 팀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차량농 사업소에 체납액을 빨리 그 수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재 의원님 뭐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다고 그랬어. 예,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천하명의한테. 네, 그 우리 이상철 가자님께 실은 좀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지제 국가교 우회전 하는데 굉장히 그 개선이 필요해서 현장도 같이 가보고 했었는데 그 지제 국가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수십 년 됐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전 반경이 부족해서 도로폭이 좁고 협소해서 그 반대에서 오는 차량하고 실질적으로 충돌도 발생하고 어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할 때 그 옆에 그 철 가이드의 반경이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고 또 많이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를 좀 지적으로 해줘서 좀 감사하고 또 이제 정지선을 이설을 해주셔서 후방 이설을 통한 차량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했고 지금 안내 표지판을 이제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시간 행정상 걸리고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지 예, 좀 말씀 좀 네, 해주실래요? 의원님이 그때 이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주식회사 SR하고 그 SR 안내 표지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좀 하고 그 현장도 봤고 또 이제 직접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달 말까지 일단은 이제 거기서 의견을 준다 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그 이설과 철거 부분을 같이 문서로 좀 협의를 해서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고 발생하는 것도 목격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랬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무엇이든지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되는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되도록 이제 그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퇴직을 앞둔 전영건 국장님 네,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년 되셨습니까? 34년 동안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원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같이 공직자분들 뒤에 계시고 한 자리가 마지막이신 것 같아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그리고 속기록으로 영광스럽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을 떠나기 전에 이게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최준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이제 1989년 9월 10일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35년간 하는 동안에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는 이겨내기까지
우리 정장성 시장님과 또 유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 오기까지 이 자리까지에는 오기까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또 응원해 주신 것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걸어오신 길 후배 공직자분들이 잘 따라서 함께 걸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